안녕하세요. 오늘도 노노게라, 노땅, 노털, 개털, 꼰대 해병의 라떼 쫄병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약간 재미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그 섬에 아가씨들이 참 귀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수컷은 1000여 명이 넘는데 그 동네 아가씨들은 열댓 명, 그러니까 뭐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생도 그렇고. 흔히 얘기하는 연애할 수 있는 나이, 그 나이에 든 아가씨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있어도 또 그렇잖아요. 한 10명 있다고 가령 치자고요. 거기도 뭐 애인 있는 아가씨도 있고, 뭐 연애에 관심이 없는 아가씨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사실 그 숫자가 지극히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해병들은 그 동네 아가씨들을 대부분이 파악하고 있고, 또 동네 아가씨 또한 그 해병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섬을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계속 연애만 계속하고 있는 아가씨도 있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가령 23살에 연애를 했으면 계속 23살에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세월이 가다 보면 24, 25, 26, 27 자꾸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또 얘기가 또 달라지죠.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수컷들이 뭐 나이 먹은 여자보단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젊고 매력 있는 여성을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숫자가 작으니까, 또 숫자가 작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연애 그 대열에 낄 수 있는 그런 해병도 숫자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북쪽에서 경계 근무 쓰거나 그런 애들은 연애하고 싶어도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마을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연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몇 명 안 되죠. 뭐 헌병대 애들이나 보안대 애들이나 아니면 뭐 본부중대 쪽에서 마을에 자주 돌아다니는 애들이나, 아니면 가령 통신대라고 하면 우체국하고도 연관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도 그렇고, 공병대라고 그러면 전기 공급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마을 아가씨하고 눈이 맞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하여간 어찌됐건 수컷들 숫자에 비해서 아가씨들이 작다 보니까 나름 거기서는 귀한 대접,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봐야죠. 근데 하루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아가씨가 부대 의무실에 치료를 받으러 온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부대 의무실 주변에 해병들이 다 깨병을 하고서 그 아가씨 보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만나지도 못하고 그랬지만, 볼 수도 없었지만. 근데 제가 재미난 얘기를 말씀드린다고 했던 게, 하필이면 그 아가씨가 고약한 곳에, 고약한 부위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남들한테 보여줄 수 없고, 또 함부로 봐서도 안 되고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근데 그 아가씨가 그 부대 의무실에 와서 치료를 받았다는 게 소문이 나갔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그 해병들에게 소문이 쫙 퍼졌죠. 흔히 요즘 같으면 소비자 보호한다고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서비스를 받아도 그 비밀이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또 개인적인 그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건 더욱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다 혈기왕성한 수컷들이고, 여자가, 말 맞다나 치마만 둘러도 할머니도 여자라고 그러던 시절인데,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어요, 이놈들이. 그게 참, 그 아가씨도 아마 지금도 생존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 이름과 그 아가씨의 그 직장 같은 것은 밝히기는 곤란하고, 아니, 근데 그 아가씨가, 참, 이렇게만 해놓으면 또, 하필이면 저기, 이게 참,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예, 참, 예, 치루인지, 치질인지, 그 치료를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찌됐건 속내까지 다 내려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군의관도 뭐, 세장가가 아니죠. 장가 들어서 온 지 얼마 안 된 대위였고, 또 치의관도 중이고, 또 거기 의무실은, 해병대 관할이지만, 해군 애들이 이제 근무를 해요. 해병대에선 위생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놈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괜히 치료하는데 볼 일도 없으면서도 괜히 들락날락하면서 훔쳐봤다는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게 또 애들 사이에 회자가 되다 보니까 그걸 어느 녀석이 얘기한 걸 또 그 아가씨가 듣게 됐어요. 그 아가씨가 그걸 듣고서 부대장님한테 항의 전화를 건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부대장 당번병이 무마를 시켰는데, 그 얘기한 녀석을 처벌해달라고 소문냈다고. 근데 순놈들은 다 또 경쟁하기도 하지만 또 한패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녀석이 아주 요령껏 잘 무마하고, 부대장님께는 보고 안 올리고, 보고에 따랐으면 또 그거를 괜히 기합도 받고 그랬을 텐데, 근데 왜 그 아가씨가 부대에 와서 치료를 받았느냐, 이게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그 섬에는 보건소조차 없었어요. 보건소도 나중에 생기긴 했는데, 보건소 아가씨가 그 동네 출신이기도 했지만, 간판만 보건소고, 머퀴롬, 빨간 약 있죠? 그 정도나 발라줄 정도였지, 전혀 의료 테크닉이라든지 의료 장비라든지 이렇게 갖춰주지 않았어요. 그냥 간판만 하나 있는 보건소. 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부상이라든지 이런 걸 당하면 다 민간인들도 그 부대 의무실로 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부대 의무실은 어떻게 보면 현재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병원이나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그런 식의 이치였고, 거기는 민간인과 군인을 구분하지 않고, 유중한 분이 있거나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다 받게 되었고, 또 그거보다 더 그 부대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부대에도 의무실에 있긴 있어도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인원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돌팔이들만 모여 있다 보니까 또 일만한 건 치료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부대에서 해군에다 연락해서 이중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수리 고소증이죠. 참수리 고소증을 이용해서 인천으로 후송도 시켜드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헬리콥터로 후송은 그때 당시는 안 됐어요.
그래서 또 재미난 얘기 중에 한 얘기인데, 그 동네 아주머니가 이제 치료를 받을 일이 있어서 주사를 맞을 일이 있으셨다고 해요. 근데 주사 맞으면 어디서 맞습니까? 대부분이 침대 위에 올라가서 엉덩이 주사 맞으면 엉덩이를 약간 이렇게 내려서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또 얼마나 푼수기가 있으셨다고 해야 되는 건지, 용감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그냥 그 침대 앞에서 다 내리셨답니다. 뭐 아니 뭐 연세가 드신 분이 뭐 아들 같은 놈들이 뭐 쳐다보게 하겠냐마는, 하긴 그렇게 하고서 다리가 있으면 그 송대이가 발목에 걸린 거죠. 어기적 해갖고 침대로 올라가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또 부대에 돌아갔고 부대원들이 한참 재밌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오늘은 치질 치료받으러 부대 응급실에 온 아가씨하고 그 주사 맞기 위해서 침대 올라가기 전에 어기적 걷던 아주머니 얘기로 오늘의 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구독도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웃에게도 얘기도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